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선언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졸속적인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선언한 직후 오후 1시 57분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접수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곧이어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됐고 24시간 뒤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총리에게 시간을 준다던 결정을 뒤집고 일정을 24시간씩 앞당긴 겁니다. 탄핵 사유에는 권한대행 이전과 이후의 일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 이후에는 법으로 정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일들이 담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담화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온 졸속, 보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야권을 비난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200명, 국무총리에는 15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차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시민들은 바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한 대행의 퇴진을 외치며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발표하자 긴급 집회를 연 겁니다. 시민들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한덕수 대행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퇴진! 내란 공범 한덕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시민들은 삼청동 총리 공간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열흘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산을 외쳤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추운 날 밖으로 나오게 했던 대가를 어떻게든 꼭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과 탄핵 심판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끝까지 버티는 이 지연 전략이 너무나 괘씸하고 말 그대로 법꾸라지 같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선 학생들이 모여 윤 대통령 체포를 외쳤습니다. 국민을 대행하지 않고 윤석열을 대행하는 한덕수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한 대행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만 대행하고 있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전 10시까지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그리고 25일 2차 출석 요구에 회신 없이 불응했는데 2차 소환 불발 다음 날 바로 통지한 겁니다. 중대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라도 현직 대통령인 만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3차 출석 요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 나오면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밖에 없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두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가 늦어진다, 이럴 거면 왜 사건을 가져갔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출석 요구마저 묵살되면 그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할 만큼 했다며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명 씨가 대우조선해양 측 보고를 받고 강경 대응 방침을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2022년 7월. 당시 명태균 씨가 거제 조선소를 향하며 지인과 대화한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조선소 고문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요. 이어 자신이 대통령과 사모님에게 보고했고 이후 정부의 조치가 이어졌다고 과시하는 듯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강경 진압하라고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했고, 그다가 보고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니야. 보고하니까 바로 그날 바로 긴급 소집을 하대.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대로 당시 7월 14일 한덕수 총리 주재회의가 열렸고 이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여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속 명 씨의 발언대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녹취 속에서 언급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누군지도 모르고 5분가량 만난 게 전부라며 대외용 자료엔 강경 진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 또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